아까 이어서 한번 보죠. 일모하니 창산원이요 천한하니 모옥빈이라. 일모, 해가 저물어 간다. 점을 못 짜죠. 창산, 창자가 이게 푸를 창자니까 창산하면은 푸른 산. 아주 원래 짙푸른 산이라고 하는 게 창산이에요. 창산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렇죠. 청산이라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청산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푸른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색깔적으로 푸른 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청산유수할 때는 뭘까요? 그렇죠. 깊은 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청산이라는 것이 그냥 푸른 산이 아니라 깊은 산. 그래서 깊은 산 속에서 흘러내리는 물. 이건 거침없이 흘러내리거든요. 쫄쫄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콸콸 흘러내려요. 그래서 청산유수다. 막힘없이 그냥 쫙 쏟아 내려간다 라고 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청산은 내가 지금은 누군가를 지금 어디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작자가 어디로 길을 가고 있는데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가야 될 지금 목적지가 있는데 청산, 저 깊은 산골은 여기서부터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리 남아 있어요. 아마 그 어딘가에 가서 쉬어야 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일무하니 해는 저물어 가니 청산은 멀리 있고 천한 백옥빈이라. 천한 하면 하늘이 춥다 하지 마시고 천은 날씨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한 하면은 날씨가 춥다 이 말이에요. 백옥, 흰 집, 정신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가집, 초가집을 백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기화로 이렇게 지어 놓은 집이 아니라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꾸며 놓지 못한 그걸 백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옥빈 하면 초가집은 빈 가난하네. 날씨는 추운데 초가집은 가난하다. 아마 본인이 어디에 가서 묵었는데 그 묵은 곳이 백옥이에요. 백옥. 그죠? 내가 이제 길 가다가 어느 곳에 묵었는데 그 묵은 집이 백옥이에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궁실집에서 좋은 집에서 잘 때는 외풍이 없는데 거기서 자니까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한이라고 표현한 거야. 날씨가 춥다라고. 소원 앵가 허리요 장문 접무다라. 소원 작은 정원. 앵무새 앵자죠. 앵가 앵무새 노래. 헐 좀 어려운데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이 헐 하는 거 있죠. 여기 헐 이게 헐이에요. 헐. 원래는 쉴 헐자죠. 헐후어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가 싹 빠지는 걸 말하는데 앵가 헐 하면 앵무새 노래가 헐 쉬다라는 거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앵무새가 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그만한 정원엔 앵무새 노래가 쉬고 있고라는 말인데 앵무새 울지 않고 있고 그런 뜻이에요. 장문, 긴 문엔 나비죠? 춤출무, 접무하면 나비가 춤추다. 다는 많다. 나비 춤추는 것이 많다. 나비 춤이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의역하자면 나비가 많이 춤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작은 정원에 앵무새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소리가 끊어져 있고 그 문이 길게 있는데 그 긴 문 위에서 나비들이 와서 막 춤을 많이 추고 있네요. 자, 요건 후궁이 있잖아요. 후궁이 자기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오지를 않아요. 임금님이. 그래서 이 앵무새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임금을 봐야 노래를 하죠. 임금을 보지 못하니까 노래를 못해요. 근데 왜 나비가 와서 거기 많이 놀고 있느냐? 사람이 오면 나비 때는
흩어져 없어버릴 텐데 얼마나 사람이 찾아주지 않는 맹궁인지 나비만 와서 펄렁펄렁 춤추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그 궁중 후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여인일 수도 있고 그 여인의 한을 이렇게 아마 한이라기보다는 뭐 님을 기다리는 아마 어느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것 같아요. 풍창 등 이멸이요 월옥 목난성이라. 풍창 바람 부는 창이네요. 등 이멸이네. 시울리. 등불은 꺼지기가 쉽다. 바람 부는 창엔 등불 꺼지기 쉽고 월옥 달 비추는 집. 목난성 꿈이 이루기 어렵다. 꿈을 이루기 어렵다. 꿈꾸기 어렵다. 달빛 비추는 집에선 꿈꾸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잠들기 어렵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일모하니 개등시오 천한하니 조입첨이라. 일모 해가 저무니 개 탁이 등 오르다 시 아주 어렵죠. 횟대시. 그죠? 횟대라고 해서 왜 탁이 올라가서 잠자는 데 있죠. 그래서 해가 저무니 탁은 횟대에 오르고 천한 날씨가 추우니 조입첨이라. 새들이 첨자네요. 첨화로 들어오네. 첨화로 들어가네. 날씨 추우니 새들이 첨화로 들어간다. 날씨가 추워서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해가 저무는 가운데 이제 아마도 시간이 되니까 새들이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처마 밑에 새를 또 잡아먹으려고 옛날 막 손 넣어가지고 잡다가 뱀이 또 거기에 줄을 틀고 있어가 뱀한테 물린 사람 참 많았어요. 그죠? 참 야광하니 천저수요 강청하니 월근이니라. 넓을 광자네. 그렇죠. 야광 들이 넓다. 천저수 하늘 천 낮을 저 나무수. 하늘에 나무가 낮다. 자, 들이 넓으니 하늘에 나무가 낮다. 하늘에 나무가 낮은 건 저 들에 넓다라는 것은 저 지평선이 이렇게 지평선이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저 멀리 보니까 가까운 데가 아니라 저 멀리 보니까 하늘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죠? 땅하고. 원래는 높은데 여기서 보니까. 근데 저 멀리 넓다라는 게 지금 왜 지야광이라고 했느냐. 끝없이 딱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봤더니 하늘에 나무가 낮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 강청하니 강이 맑으니 달이 사람에게 가깝다. 달이 강이 왜 맑다고 했느냐. 맑아야지만이 거기에 달이 뜰 수 있으니까. 그렇죠? 뜬 달이 있어야 사람한테 가까이 가죠. 가까워지죠. 저 하늘에 뜬 달은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강물에 떠야지만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강이 맑으니 강물이 맑으니 달이 사람에게 가깝다. 달빛이 사람과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풍구 군비 아니요 월송 독거주라. 풍구 몰다 구자죠. 바람이 몰아가다. 군비안 물이 군 날비 기러기 안자니까 물이 지은 기러기가 날아간다. 자, 바람이 몰아가니 물이 지은 기러기 날아간다. 사실은 바람이 몰아가서 기러기가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바람이 이렇게 싹 부니까 그곳으로 기러기 떼들이 쑥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월송 돋궈주라. 다른 송 전송한다. 아니죠. 여기도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월송이니까 다리 송 전송하다니까 돋궈주. 혼자 가는 배를 전송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달은 혼자 가는 배를 전송하다 했으니까 바람은 몰아간다. 이렇게 하죠. 앞에도 똑같이. 군비안, 물이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다시 앞에 거 보면 바람은 물이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를 몰고 가고 이렇게 하죠. 뒤에 거 보니까 대꾸로 맞춰야 되니까 월송, 달은 전송한다, 보낸다, 돋궈주, 홀로 가는 배를. 아마도 낮이 아니라 밤에 배가 한 척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척이 가고 있는데 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고 있으니까 전송해 줄 대상은 달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마 달이 전송한다, 보낸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새우 지중간이요 미풍 목말지라. 새우 가는 비 보슬비네요. 지중 연못 속 간 보다. 가는 비는 연못 속에서 보인다. 미풍 작을 미자인데 그렇죠? 미풍은 작게 부는 바람이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목말 나무 끝이 안다. 나무 끝에서 안다. 직역하자면 가는 비는 연못 가운데 간 보이고 살랑 부는 미풍은 나무 끝에서 안다. 아마 이것도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슬비가 내리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눈으로 봐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연못에 떨어지면 물방울이 입자가 떨어지면 거기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똑똑똑똑 비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보슬비가 연못을 봤더니 연못 속에는 그 모습이 보이고 라는 표현이고 바람이 살랑 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나무를 봤더니 나무 끝이 살짝 흔들려요. 아, 그래서 바람이 불었구나, 미풍이 불었구나 라는 것을 안다 해서 목말치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참 멋있네, 그렇죠? 화소 성미청이요 조제 누난간이라. 화소 꽃이 웃다. 성미청 소리는 듣지 못하다. 합치니까 꽃은 웃어도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는 말이네요. 꽃이 웃었는지 꽃이 울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딱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꽃잎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아마도 웃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꽃이 열려 있다고 꽃이 맨날 웃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꽃도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늘 꽃은 웃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성미청이요. 조제 루난간이라. 새는 울다 제자죠. 새는 울어대더라도 눈물루. 우리 최루탄 할 때 눈물루 자죠. 눈물은 난간, 포기 어렵다. 새가 울어대더라도 눈물은 포기 어렵네. 새가 우는 것인지 우리가 볼 때 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새는 의사소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울어대는 게 뭐 매미가 우는 게 아니잖아요. 암컷을 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매미가 수컷이 울어대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는 게 아닌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소리를 내는 거니까 울어대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보니 눈물이 안 보이네요. 울어도 눈물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표현해놨네요. 백로천점설이요 황행일편금이라. 백로천점설.
백로, 흰 로자가 백로로자죠. 그죠? 백로, 천점, 점점자죠. 점점. 우리가 한 점, 두 점 할 때 점도 되고, 점 찍을 점. 점심하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오늘 드신 점심. 그때 점은 무슨 점? 점 찍을 점. 그죠? 마음에 점을 찍다. 그래서 조금만 먹다라고 하는 것이 점심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안 했죠? 어느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부인도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요리를 관리하는 일을 했대요. 근데 군량미가 적어요. 그래서 만두를 빚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병사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줄 때 군량미가 적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배식 담당 관리한테 주면서 점심, 마음에 점을 찍을 정도로만 조금씩 먹어라 라고 하는 데에서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을 정도로 조금만 먹는 걸 점심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점자가 점자도 되고 점 찍을 점. 우리는 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죠? 시간을 표현할 때 우리는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점이라는 표현이 시간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점 하면은 1000개의 점, 30눈이니까 흰 백로는 1000점의 눈이다. 1000점이라는 게 진짜 1000점은 아닐 테고, 그렇죠? 많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백로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산이면 산, 아니면 들이면 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뭐와 같으냐? 1000점의 눈이 내려 앉아 있는 것과 같더라라고 해서 천점설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황앵일편금이라. 꾀꼬리 앵자죠. 누런 꾀꼬리는 일편, 조각 편자잖아요. 그렇죠. 한 조각 금이다. 꾀꼬리가 금색인가요? 노란색이니까. 그 금과 비슷한 색이니까. 황금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꾀꼬리가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나무는 푸른색이니까, 녹색이니까 녹색 사이에 이 노란 꾀꼬리가 앉아 있으니까 그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편, 한 조각. 아까는 1000점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대를 맞춰야 되니까 일편, 한 조각 금이다 라고 해서 정지상이라고 유명한 고려시대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1000점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아니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다가 정지상이한테 당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김부식하고 정지상이는 라이벌 관계였다고 그래요. 이 정지상이는 시를 아주 잘 지었고 김부식은 산문을 잘 지었는데 어느 날 정지상이 시를 지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김부식이 달라고 했는데 정지상이 못 준 거예요. 안 준 거 내가 지은 시인데 너를 왜 줘? 해가지고 이제 두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가 묘청에 난 때 정지상이가 그쪽에 가담을 한 적은 없는데 동조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김부식이 토벌 대장으로 갈 때 신문도 하지 않고 정지상이를 죽여버리고 이제 개성을 토벌하러 가요. 그때 이제 정지상이가 죽은 걸 가지고 백운소설이라는 그 글에 보면은 정지상 어느 날 이제 김부식이 절에 화장실을 이렇게 갔는데 정지상 귀신이 탁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밑에서 손이 싹 올라오더니 알 두 쪽을 꽉 쥐니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얼굴이 막 붉어졌어요. 그래서 정지상 귀신이 왜 얼굴이 붉어지냐 했더니 아파서 붉어진다면 질 것 같으니까 가을이라 저 앞산에 단풍이 붉어서 내 얼굴에 비쳐서 붓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존심상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세게 확 찌는 바람에 터져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죽은 거 아닌데 그 전에 이제 김부식이 어느 날 봄날 이렇게 꽃잎이 날리는 걸 보고 여기 있는 만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1만 만절에 써서 만점이 붉다
라는 표현을 썼더니 정시장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김부식 뺨을 때리면서 야 그게 1만가지인지 너 세어봤냐. 점점홍. 점점이 붓다 이렇게 쓰지 왜 만점홍 이렇게 썼냐 뭐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천점 여기는 일편과 서로 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고요. 돌이 천기 금이요 강산 일화병이라. 돌이 복숭아 오약꽃은 천개의 벼틀에 놓여있는 금 비단이다. 직역하자면 그런 말이죠. 복숭아 오약꽃이 1000개 벼틀에 놓여있는 금 비단이다. 자, 쉽게 말하면은 천기는 많이 있다라는 말일 테고, 그렇죠. 복숭아 꽃이 쫙 펴져 있는데 비단이 쫙 펼쳐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려니까 벼틀 위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비단과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강산 일화병이라. 병자가 병풍 병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과 산은 한 폭의 그림 병풍이다. 한 일화니까 한 그림 병풍. 한 폭의 그림 병풍 같다. 그래서 강과 산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이 병풍과 같더라. 그런 표현 같고. 자, 조숙 지 변수요 승고 월하명이라. 우리 많이 들어보았네. 그렇죠. 조숙 새는 자다. 지 변수 연못가 나무에서. 새는 연못가 나무에서 잠들고 있고 밤인가 봐요. 그렇죠. 승고 월하문이라. 중승자니까 스님은 고 두드리다. 월하문 달 아래 문을. 스님은 달 아래 문을 고 두드리네.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퇴고라고 하는 고사가 나왔죠. 퇴고라고 해서 가도라고 하는 유명한 당나라 때 시인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서울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장이 한유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잘 짚는 당나라 최고의 문학가가 그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도가 시를 지어 가던 도중에 여기 새는 밤이 되어서 연못가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있고 스님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밤이 되었으니까 스님의 그 절문을 닫아 놓았겠죠. 그 절문을 달빛 아래 문을 퇴. 이건 퇴도 되고 또 뭐도 되죠? 추도 되죠. 자, 뜻은 똑같아요. 밀다, 퇴, 밀다, 추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추천이라고 하고 퇴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추천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는 추. 우리가 여기서는 문을 민다라고 하죠. 문은 어떻게 위로 미는 게 아니잖아요. 수평으로 밀죠. 그래서 수평으로 밀 때는 퇴. 그래서 수평일 때는 퇴, 상할 때는 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추라고 읽지 않고 퇴라고 읽는 거예요. 문은 이렇게 수평으로 미는 거니까. 그래서 요 글자를 썼어요. 먼저. 스님은 달 아래 문을 퇴, 삐거덕 열고 들어가네. 그런데 열고 들어가려니까 뭔가 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대신에 추를, 여기 있는 퇴자를, 고자를 썼어요. 스님이 달빛 아래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네. 행자를 깨워내려고. 그런데 요거 써도 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퇴를 쓰면 좋을까, 고를 쓰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서울시장에 가는 행차를 자기도 모르게 앞에서 벽제 소리를 내었는데 물러거라 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워낙 여기에 빠져있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앞에 가던 관리가 잡아서 서울시장을 너가 모욕하느냐 해가지고 볼기를 때리려고 할 때
이제 한유가 왜 그러느냐 선배 같은데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지금 하다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더니 한유가 태보다는 코가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 데에서 퇴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정할 때 우리가 퇴고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을 밀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가도의 시에서 그 글자를 어느 글자를 쓰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말에서 후대에 퇴고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승고월하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글귀는 다음 글귀하고 뭔가 연관된 표현이 있어서 그 다음 글귀는 우리가 일주일 쉬었다가 다음에 화요일 날 오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